100석 정도의 정당을 만드는 형태로 하면서 대권주자로 윤석열을 옹립하려는 그림을. 최근에 윤석열 대 이재명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27.5, 이재명 22%, 대선주자 선호가 투톱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은 27.5%를 기록해서 이재명 지사의 22% 오차 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이룬 상태입니다. 윤 총장이 이념상 보수층 41.5%뿐만 아니라 중도층 29.3%까지 상당 부분을 흡수했고요. 3위는 이낙연 8.9%, 그 뒤를 이어서 안철수, 홍준표 각 5, 2%, 오세훈 2%, 유승민 2%, 정세균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대답이 56.7%로 여당 후보 33.7%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 특히 LH 투기 문제에 국민들이 분노해 있는 상태입니다. LH 투기 문제는 곧 해결이 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연루된 자들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직자의 기강도 바로 잡을 것이고요. LH로 시작된 분노의 불길은 잦아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권 심판에 대한 기운도 좀 약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는 여당의 투탑, 이분들의 지지도를 합치면 30%를 훌쩍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9%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욕을 실컷 하게 될 유권자들은 이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백신이 돌기 시작하고 LH 관련된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처벌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풀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민주당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죠. 부동산 관련돼서 이 성남 민심을 달래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효과가 나오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 개발과 관련돼서 어제 21개 지역의 공공주택 개발 계획이 변창흠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사 주택 문제 해결책에 첫 삽을 뜬 것입니다. 이런 해결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안정을 하게 되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여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윤석열이 25%, 이재명 24%, 이낙연 10%로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대선 구도를 놓고 보면 윤석열 한 사람이 국민의힘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듯이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윤석열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조직은 필요한 상태이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내일 서울시장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 퇴임 후 첫 공개 행보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단독 기사라는 점도 놀랍습니다. 오는 2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남가저동 투표소에서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즉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 행보인 것이죠. 부인인 김건희 씨가 아니라 아버지인 윤 교수를 모시고 서대문에 11시에 등장하겠다는 정치적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정치 행위이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의 정치 조언자들과 책사들이 붙어서 치밀하게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9일 윤석열 보궐선거는 성범죄 때문이다. 여당은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갖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 인터뷰를 27일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윤 총장은 시민들께서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건 말이 전화 인터뷰지 써놓은 대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오세훈이나 박형준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손을 잡지는 않지만 보궐선거에서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강조하는 인터뷰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해놓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사전투표 일정도 사실 가까운 기자들에게는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걸어놓고 알려줬던 사실입니다. 즉 11시에 와서 서대문고에 오면 내가 취재에 응해줄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 한 일주일쯤 된 얘기인데요. 김종인, 윤여준이 윤석열을 매개로 제3지대에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서 김종인과 윤여준이 손을 잡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윤석열의 아버지인 윤 교수를 통해서 윤석열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적 김종인이고 언제적 윤여준입니까? 정상적인 양당 정치의 혐오를 느끼고 안철수로 갔다 윤석열로 갔다 어떻게든 한 번에 뒤집어볼 궁리를 하고 있는 제3지대에 모여있는 엘리트주의자들의 민낯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쪽이 승리하든 대대적인 권력 개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만약 선거에 지는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로 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는 없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벌어질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대위가 구성되고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한 다음에 전체를 일신하는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5월 9일 당대표 자리를 놓고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렇게 세 분이 경쟁하는 구도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해찬 대표의 체제, 비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호련듯이 떠날 것이고 당대표를 새로 뽑는 선거를 할 것입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제가 수십 차례 말씀드렸던 2024년 어게인 2020 해서 한 번 더 국회의원 2022년 대선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2028년까지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남 지역의 반개혁 동맹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입니다. 발명 초재선 의원들과 수도권 그룹을 중심으로는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된다는 뜻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놓고 붙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젊은 정치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전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의힘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윤석열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구도로 놓고 보면 전체 국민의힘 의원 중 66.7%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이 당대표를 그대로 거머쥐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다음 수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제3지대 주의자들이 한데로 모여서 여기에는 윤석열이 법치를 세울 대통령감이다라는 아부를 한 바 있는 진중권 씨를 포함해서 금태섭 등등등등 불려지는 그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은 모르겠어요라는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 윤여준, 김종인, 진중권, 서민, 안철수 등등 이 함께 모여서 영남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일부를 떼어내와서 어떻게든 300석 중 100석 정도의 정당을 만드는 형태로 하면서 대권 주자로 윤석열을 옹립하려는 그림을 그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윤여준 뜻대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2012년 선거도 다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안철수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죠. 지역위원회 활동, 당원들과의 유대관계, 지금까지 싸웠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70년 동안 정당으로서 동네에서 싸워왔던 이 모든 크레딧, 신용이 없이도 대권을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윤여준, 진중권 등 현실 정치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펜대만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해봤던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거긴 뭐 홍석현 씨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도대체 동네에 있는 그런 무지랭이 당원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집권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의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엘리트주의자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울대 법대 나온 윤석열을 옹립하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그룹들과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보수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의 그림을 크게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틈에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표가 다시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호각세를 이룰 것이고, 제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본인의 가장 큰 경쟁자인 윤석열을 어떻게 쳐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누가 당대표로 뽑히게 될지,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힘은 쪼개질 수도 있을지, 그런 과정에서 진중권을 포함해서 어진 임금 윤석열을 모시고 싶어하는 30년 수사 경력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윤석열과 함께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엘리트 그룹들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과정에서 20년 민주정부 집권을 위해 달려갈 민주진영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하루하루가 매우 긴박하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천기누설은 이런 정도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하면서 하나씩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